안녕하세요. 달달코치입니다. 오늘은 포핸드 파워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포핸드 파워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포핸드 파워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라켓의 긴장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윙의 리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임팩트 타이밍과 임팩트의 움직임입니다. 살살 치는 것 같은데도 파워가 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부합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일단 첫 번째가 라켓의 긴장감이라고 했죠. 뜬금없이 무슨 라켓의 긴장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라켓에 힘을 실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선가 오는 이 힘을 특히 라켓 면에 힘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힘 실는데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스윙의 리듬입니다. 파워 올리려면 우리가 체중 이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체중 이동의 힘부터 스윙의 리듬까지인데, 이 라켓의 긴장감을 스윙 전체의 궤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스윙의 파워라고 하면 모든 궤도에 힘이 세게 들어갈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윙 궤도에 힘이 빠지는 구간과 힘을 주는 구간, 릴렉스 되는 구간과 가속을 하는 구간을 구분지어서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구분을 통해서 힘 빼고 힘 주고, 힘 빼고 힘 주고, 하체 체중 이동과 상체 리듬이 만나면서 스윙의 리듬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돼야 정확하게 어느 순간에 힘을 줘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임팩트 타이밍과 임팩트의 움직임입니다. 일단 임팩트 타이밍이라고 하면 스윙의 리듬을 이용해서 똑같은 리듬으로 치는 게 아니죠. 상대방 힘이 세다면 내 힘은 조금 낮춰주고, 상대방 힘이 약하다면 내 힘은 높여줘서 총합의 합을 파워에 맞게 맞춰주는 게 우리의 스윙 임팩트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듬을 맨날 똑같이 잡는 게 아니라, 공이 빨리 왔어, 그럼 리듬도 조금 빨리. 근데 공이 느리게 왔어, 그럼 스윙도 느리게.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른 리듬을 연습하는 걸 임팩트 타이밍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팩트의 마지막 움직임이 남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파워라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설명드렸지만,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이 임팩트의 움직임, 레깅과 위핑, 이 팔로스루의 움직임인데요. 얘는 원심력의 끝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몸 회전의 원심력과 팔의 회전이 있는데, 이 원심력이 가장 강할 때 이 팔의 채찍질, 레깅 위핑을 그 순간에 가볍게라도 해줘야 우리 원심력의 힘을 그 순간에 팔로스루의 임팩트에 확실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힘이 빠져야 알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힘 빼라 하는 이유가, 세게 쳐야 되는데 왜 힘을 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원심력이 가장 강한 건 몸의 회전이기 때문에 팔을 그 순간에 놔줘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조건들은 알겠어, 이 세 가지 조건을 알아도 못하는, 지금 내가 잘 안 돼, 파워를 못 내고 있는 스윙을 하는 이유는 대체로 라켓에, 아까 말한 라켓의 긴장감,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라켓의 본연의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대체로 팔 힘을 굉장히 많이 더 쉽게 사용해서요. 팔 힘으로 스윙을 하는 게 아닌데, 대체로 라켓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팔 힘, 막 어깨 힘, 막 복근 힘, 막 이런 애들을 강하게 쳐야 세게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팔 힘으로 스윙을 할수록 절대 파워가 나아지지 않는다. 물론 팔 힘이 강하면 공은 강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안정성에선 제대로 된 메커니즘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빈 스윙을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잘 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테니스 라커에서 나온 스윙 웨이트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스윙 웨이트는 그램이 조금씩 다른 세 가지 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25g, 50g, 100g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인 50g으로 했는데 제 스윙에는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스윙 웨이트가 왜 지금 우리 파워 스윙에 도움이 되냐면 첫 번째, 라켓의 긴장감이라고 했죠. 이 라켓 본연의 무게가 대체로 300g 내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300g의 무게가 내 팔 힘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300g의 무게를 더해서 라켓의 긴장감을 더 잘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스윙의 리듬 할 때 라켓이 어디 있는지를 신경을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크백부터 체중 이동해서 팔로스루 피니시까지 내 라켓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힘 빼는 구간과 힘 주는 구간을 구분해서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죠. 뒤에 있네, 뒤에 있을 땐 릴렉스. 그리고 앞으로 올 때 앞으로 오네, 그럼 가속하는 힘을 보다 쉽게 줄 수 있는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가장 많이 효과를 느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에서 임팩트 움직임이 있었죠. 테이크백에서 스윙을 우리가 쭉 할 때 원심력이 뭔지는 이제 느껴져. 그냥 팔로스루 움직임 신경 쓰지 마시고 스윙을 돌려보세요. 스윙을 충분히 돌려보시고 그리고 스윙을 돌리다 보면 가장 강력하게 원심력을 발휘하는 곳이 내가 느껴져요. 근데 그 순간에 여기구나, 지금 눈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내 임팩트야. 그리고 거기에서 내 팔로스루의 움직임을 던지는 연습을 해주는 게 우리 원심력, 이 첫 번째 회전과 두 번째 원심력이 가장 강력한 곳에서 팔로스루를 던지는 연습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무게추로 이용해서 보다 쉽게 그 원심력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달고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웨이트를 제거하고 그 원심력을 다시 느끼면서 이 가벼워진 라켓의 무게를 느끼면서 나의 본연의 스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웨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스윙이 벌써 가벼워지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는 느낌도 굉장히 조금 더 빨라지는 느낌을 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에 팔로스루 움직임을 던졌다는 거를 이해하면서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라켓의 무게가 웨이트가 없어도 라켓이 여기 있구나. 라켓의 긴장감, 그리고 스윙의 리듬, 그리고 원심력, 팔로스루의 움직임. 포핸드 파워 스윙이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부합을 해야 내가 우아한 스윙에서도 파워를 낼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려운 부분은 팔 힘을 사용해서 그렇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근데 그 팔 힘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빈 스윙으로 파워 조건들을 충족해 나가는데 이게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혼자 잘하고 있는지 이해가 어렵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 아니면 스윙에 더 제대로 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스윙 웨이트라는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스윙에 대해서 물론 다른 더 좋은 방법들이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조건들이 추려보니까 이 정도 세 가지 조건이고 이 세 가지 조건을 연습을 천천히 하시면서 파워 스윙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궁금한 것들도 많으시겠지만 궁금한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달코치였습니다.